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역대학에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도내 대학 3곳이 예비 지정을 통과했습니다. 파격적인 예산에다 정부도 글로컬 대학 위주로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니 대학들도 최종 관문인 본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5년 동안 1,000억 원. 글로컬 대학이 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혁신 기획서를 제출한 108개 대학 가운데 15곳을 예비 지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공동으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등 3곳이 예비 지정을 통과했습니다. 선정 평가 기준은 혁신성과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 3가지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1도 1 국립대를 토대로 혁신적인 통합 모델을 제시해 선정됐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보건과 의료, AI 산업체를 끌어들이는 디지털 중심의 모델을 표방했습니다. 한림대는 AI를 중심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고 차별화된 답을 제시한 대학의 혁신 기획서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경북에서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은 대학이 예비 지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본 지정입니다. 예비 지정된 대학들은 혁신 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행 계획서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대학 통합과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그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계속해서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가고,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한림대도 혁신 기획서에 담은 산업 유치 계획과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글로컬 대학의 목표는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지역 대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예비 지정 대학 15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10곳을 최종 지정합니다. 또 올해부터 2026년까지 모두 30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소멸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역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관광대가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 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과 가능 대학을 심의한 결과 올해 강원 관광대가 가능 대학으로 전환돼 정상적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환 사유는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학령 인구가 감소한 현실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완화해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동해안 지역사회의 반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불안과 반발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정의당이 강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 6개 시군과 의회에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청하자 속초 지역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속초 공동행동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나선 겁니다.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강연회를 마련하고 문제인식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영향이 극히 적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해상 방류가 가장 나은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일 뿐이라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화 작업을 했지만 70% 정도는 기준을 초과한 어떤 상태의 오염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화를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는 물질들이 있어요. 강연 후에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이도 바다는 자연이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물고기가 먹고 사람이 먹으면은 또 그 사람이 자연에게 준 피해는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니까요.
정부는 오염수 관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을 200곳으로 대폭 늘리고 다음 달 개장을 앞둔 여름 해수욕장에도 방사능 긴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하여 국민분들께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생산 단계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장비를 늘리는데 강원도도 2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물과 해양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여름 해수욕장에 대해 방사능 검사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1일 브리핑을 통해 경포 등 전국 20곳의 대표 해수욕장을 선정해 개장 전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고 개장 이후에도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다음 달 1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문을 열며 7일 양양군, 8일 속초시, 12일 동해시와 삼척시, 14일 고성군 등 80여 곳이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은 평화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며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주 개최지인 평창은 대부분의 올림픽 관련 시설들이 철거되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겨울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5년 만에 메달 플라자 자리에 평화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메달 수여 장소였던 메달 플라자. 시상대 위에 오르는 선수들의 피땀 눈물이 값진 메달로 보상받는 곳이자 각국의 국기가 개양되고 국가가 울려 퍼지던 올림픽의 가장 빛나는 현장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모든 시설물은 철거되고 황량한 공터로 변해 사실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나부끼는 국기들과 덩그러니 세워진 올림픽 마스코트들만 과거의 영광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유산 사업도 다 원활하게 다 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주 개최지가 평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산 사업으로 있는 게 건물이나 아니면 없어요. 너무 아쉽고 그런데 평창군은 평창 겨울올림픽의 정신과 유산을 기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 메달 플라자에 평화 테마파크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8,000제곱미터 더해 광장과 공원을 갖추고 실감형 전시, 교육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사업 추진은 2019년 시작됐지만 최근에 와서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땅값을 포함한 사업비가 480억이 넘어 실시 설계, 활용 계획, 타당성 확보 등 국비 지원과 집행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빠르면 올가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제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기반으로 한 ICT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기념 광장 및 공원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를 할 수 있는 남아있는 마땅한 올림픽 기념시설이 없어 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와 대회에서도 번번이 소외받기 일쑤였던 평창군. 평화 테마파크가 평화에 기여한 평창올림픽의 상징이자 겨울올림픽 유산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홍천군 서면의 리조트에서 유리 덮개, 이른바 캐노피를 고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딛고 있던 유리가 깨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홍천군 서면의 한 리조트. 건물 입구 한편에 가림막이 세워져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살핍니다. 어제 10시 반쯤 이곳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올라가신 거는 한 분만 올라가신 거예요? 다 올라가신 거예요? 숨진 노동자는 건물 입구 주변 6.5m 높이에 설치된 유리 덮개, 이른바 캐노피를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딛고 있던 유리가 갑자기 깨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 당시 안전모는 착용했지만 안전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편에 이쪽 보고 있다가 그 유리 깨지는 소리 나자마자 봤는데 그냥 엎드려져서 떨어졌거든요. 당시 현장에는 숨진 노동자와 관리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있었습니다. 보수공사는 리조트로부터 발주받은 업체가 사흘 동안 작업할 예정이었는데 작업 첫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입니다. 직원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강원도의 3대 핵심 미래산업과 주요 현안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바이오 헬스 산업 고도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을 3대 미래산업으로 꼽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춘천 소양 8교 조기 건설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강원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도 강원도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자금 지원을 받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9곳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바이오 소재 산업과 농업에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 신청을 받았고 도내에서 춘천 2곳과 강릉과 횡성 각각 3곳, 원주 1곳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상장 지원, 기술 고도화 자금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기업 지원을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특례에 대해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 내년 6월 시행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농어촌 유학, 유아 초중 등 교육 운영 등 3개 특례에 대한 조례안과 시행령 제정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법률 의견 제출 권한과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 10곳 중 7곳은 경로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영호 국회의원이 강원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무더위 쉼터 1,323곳 가운데 73%인 972곳이 노인시설인 경로당이었습니다. 원주가 250곳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 128곳, 강릉 112곳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에는 34곳, 철원과 양양에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노 의원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면 생수와 쿨토시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무더위 쉼터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TX-B 춘천 연장 노선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에 나올 전망입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 연장 노선이 포함된 국토교통부의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0을 넘어서면서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년간 방치돼 있는 춘천 위도 관광 숙박 민자 사업이 1조 원대 규모로 다시 추진됩니다. 춘천시와 위도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는 어제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사업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숙박시설 1000실과 호텔, 마리나와 상업시설을 짓는 등 규모를 확대하면서 개발비를 당초 4천억 원에서 1조 1,515억 원으로 올려 자금 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과 이전 지역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었던 춘천 공공 하수 처리장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칠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실시 협약을 다음 달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2,865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이전 공사를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11일 산불을 피해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겨졌던 강릉 경포대 현판 7기가 긴급 보존 처리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강릉시와 문화재청은 강릉 경포대 앞에서 문화유산의 무사 귀향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기 위한 현판 귀향식을 열었습니다.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강릉 경포대는 산불 당시 화마를 피했지만 강릉 상영정은 전소됐고 강릉 방해정의 일부도 소실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 지회 신청사가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옛 청사가 있던 일산동 어린이공원에 모두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청사는 150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과 강의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18,000여 명의 지역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과 스마트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 1988년 지어진 옛 청사는 신청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공간이 좁고 시설이 노후해 어르신들이 이용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홍천군이 여름 장마철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변 하천을 특별 감사합니다. 홍천군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겠다며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집중 감시와 순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폐수 배출업체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 보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상동고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넘기고 야구고 전환을 위한 사전 단계로 이달 말 야구부를 창단합니다. 이번 주부터 서울 등에서 모집한 고등학교 1학년 야구 선수 9명이 등교하면서 내년 폐교를 막는 최소 기준인 3명 이상 학생을 확보했고 이번 주 중에 5명이 추가로 등교하면서 이달 말 창단식을 열 계획입니다. 상동고 야구부는 일단 오는 8월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출전한 뒤 내년부터 야구 산업 인력을 키워내는 야구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